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수죠.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격수다운 면모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오늘도 포인트 제대로 저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이 주가 반등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본격적인 합병 계획을 밝혔죠. 네,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바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셀트리온의 합병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합병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합병 작업 1차적으로 완료한 이후에 5개월 안에 추진할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에겐 한 주당 0.44주 가량의 주식이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일자별로 살펴보게 되면 10월 23일 주주총회를 거치고 11월 13일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에 대한 행사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8일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최종 구상안입니다. 네, 이번 합병 소식이 위기에 빠진 셀트리온 그룹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가 메리트도 일단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의 합병 이슈 자체는 단기간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당장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 통합 셀트리온 그룹의 매출 자체가 반토막이 난다라는 것, 이런 위험 부담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유통을 맡게 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문제는 셀트리온이 제작한 바이오 의약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한 실적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에 판매한 실적, 이것이 모두 따로따로 이제 잡혀 있었던 그동안의 실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공급한 실적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사라지게 되면 매출 규모 축소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매출 규모 축소는 기업 주가에는 반드시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담을 통해서도 합병을 시작하는 이유는 일단 시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영 효율성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사실 원가 부담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원가 부담이 개선이 되겠고 이 부담이 개선된 원가 자체 이 비용을 새로운 투자처 그리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더불어 그간 분식회계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등의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를 벗어나면서 기업 투명성 제고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룹주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는 최저점에 위치해 있고요. 합병을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를 리가 없는 경영진이 굳이 이런 주가 최하단부에서 M&A를 발표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발표한 내용 안에서 찾아보면 2030년까지 12조 원 목표를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거든요. 네. 이러한 성장성에 기인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두 번째는 삼양식품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조정 속에서도 삼양식품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즐겨 먹는 라면 중에 하나인데 불닭볶음면이 그야말로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죠. 요즘 답답한 증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불티나게 팔린 불닭볶음면 덕분에 삼양식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2분기 매출 2,854억, 영업이익 440억을 달성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그리고 61%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15.4%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실적 성장은 수출 증가와 내수 주력 제품 점유율 상승 모두 기인한 상황이고요. 유지 원가 부담 완화 덕분에 특히 수출이 38% 증가를 했는데 미국과 중국 해외 법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8% 그리고 15%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양식품 주가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주가의 빨간 맛을 선사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김우영 대표의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바이를 들어주셨어요. 일단 역사적인 주가 급등 그리고 지금 신고가 달성의 이유가 바로 실적에 기인한 상황인데요. 지금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핵심 수출국인 중국에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매출 잔고를 확대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코스트코에 입점하면서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밀양의 제2공장 신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 5월까지 기존 밀양 1공장과 거의 같은 캐파의 공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생산 능력과 매출 창고 확보를 통한 실적 성장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급등이 1년간의 주가 상승을 한 번에 보여준 거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구간을 활용한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락할 만한 큰 악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2분기 실적 이것이 좀 시장에 실망을 줬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다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 제작 비용과 상여금이 너무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하락의 명분을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단 그간 많이 올랐다는 점, 그래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MSCI 신규 편입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 10일에 발표가 됐죠. 네. 확정이 되면서 선반영 인식 그리고 재료 소멸로 인해서 역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신규 편입이 발표가 됐는데 기관은 7월부터 그리고 외국인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JYP 엔터 주가가 반격에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일지 아니면 매도할 타이밍일지 김우영 대표님의 명쾌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바이를 들어주셨네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호실적이고 MSCI 신규 편입 자체도 재료 소멸이지만 이미 재료가 소멸될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MSCI 신규 편입 효과가 지금 사라졌다고 하지만 신규 편입돼서 반영되는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발생하면 MSCI 추정 패시브 펀드 자금이 9월 1일부터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여전히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30%대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하반기에 중국 보이그룹이 데뷔를 하고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인 8K의 반응도 성공적입니다. 특히 하반기는 엔터사들의 성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형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몰려있기 때문에 3, 4분기에 좀 더 큰 폭의 실적 호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하반기 실적 역시 기대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마지막 종목은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발표로 강한 상승을 보여준 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매도 기회일까요? 아니면 매수 기회일까요? 김호영 대표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사도 되는 걸까요? 오늘 네 종목 다 바이 의견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지난 10일 중국 문화여유부에서 한미일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재료가 됐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어차피 리오프닝으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주가가 한번 올랐었어요. 하지만 미용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는 전부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닥권에 계속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의 단체 관광 이것이 전면 금지가 됐었는데 이 이후에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긴 시간 동안 바닥권을 헤매던 관련주들인데 이런 부분이 매력적인 주가 메리트,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제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호텔 역시 중국 관광객이 사라진 기간 동안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였지만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매출 창구를 발굴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귀한 기대감에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중국 소비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위기가 불거지면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한번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거품이 많이 쉽게 꺼졌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실물 경기의 이제 방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일단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 그런데 이번 재료로 인한 상승 단발성으로 보면서 단기 대응하시고요. 단기 대응 이후에 추세를 완전히 형성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